그들은 몰랐습니다. 해변에서 조용히 혼자 걷고 있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소령이었다는 것을, 7년간 국가 기밀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테러리스트와 조직 범죄자들을 소탕해온 이나현. 전역 후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그녀 앞에 무고한 모자를 위협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 넘어지는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범죄자들이 비웃으며 즐기는 순간, 이나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초 만에 4명을 제압하고 추가로 온 6명의 무장 조직원들까지 혼자서 전부 무력화시킨 그녀. 707 특임단 소령 이나현. 민간인 위협행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야. 그날 해변에서 벌어진 일은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CCTV에 찍힌 한 여성의 압도적인 전투력. 그리고 범죄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 그들이 건드린 상대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상대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평범함을 원했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의 특별한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 이나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 후 2달째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죠.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가 버스 종점까지 와버린 것뿐이었어요. 해수욕장은 성수기가 지나 한적했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이나연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707 특임단 소령이었던 시절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전역군인일 뿐이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매점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 바다횟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몇 개의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이나현과 눈이 마주치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회 드실래요? 이나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색해진 지 오래였죠. 부대에서는 명령과 보고로만 대화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모래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더욱 넓어 보였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작스런 충돌에 이나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젊은 남성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맥주캔이 바닥에 떨어져 거품을 내뿜고 있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이나연의 눈빛과 마주치자 움찔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던 걸까요? 이나현도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키 175cm 정도, 체중 70kg 내외, 음주 상태로 보아 판단력 저하, 위력 수준은 거의 없음. 순간적으로 떠오른 분석이었지만 이나현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정신없어서. 남성이 계속 사과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또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대학생들로 보였습니다. 여행 온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여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쉽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저희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재밌게 놀고 있거든요. 이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 드릴까요? 바다 배경으로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나연의 목소리에는 거절의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남성도 이를 눈치챘는지 어정쩡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 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남성이 돌아간 후 이나연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별것 아니었는데도 어째서인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직도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선의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평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작전 중에는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나연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707 특임단에 들어간 건 22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나연의 삶은 오로지 임무 수행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들과 맞서고 국가 기밀을 지키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대가도 컸죠. 친구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연인과도 헤어졌습니다. 가족들조차 나연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기밀이었고 나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 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봤자 텅 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 뿐이었으니까요. 이나연은 근처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게 지금의 나연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해가 더욱 기울어가면서 해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해변의 정막을 깨뜨렸죠. 이나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모래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어요. 멀리서 바비큐 냄새가 풍겨왔고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나연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녁 후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소리에 맞춰 걸음을 옮기며 이나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은이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톤이 뭔가 다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나연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죠.
7년간 몸에 밴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여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이나연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지만 아직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약 50m 앞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나연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습관이 다시 발동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남성 4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복장과 행동 거지를 보니 일반적인 관광객들과는 달랐어요. 문신이 여기저기 보였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특히 목 뒤쪽과 팔뚝에 새겨진 문신들이 눈에 띄었어요. 조직적인 냄새가 났죠. 여성은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 옆에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꽉 붙잡고 무서워하고 있었고 작은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나연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직은 물리적인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된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의 태도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크고 건장해 보이는 남성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여성은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절망적인 공포가 느껴졌거든요. 어른들의 다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모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분노와 굴욕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죠. 이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나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간인이 된 지금 굳이 이런 일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성이 결국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모성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죠. 이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살 아이가 엄마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남성들을 향해 소리치며 엄마를 지키려 했어요. 아이의 용감한 모습과 절망적인 상황이 대비되면서 이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아이를 밀쳤어요. 아이가 모래사장에 넘어지는 순간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이나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다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 앞에서 무릎 꿇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나연이 움직였습니다. 이나연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모래사장 위를 걸으면서도 거의 소리가 나지
남성들은 아직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나연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남성 4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가장 큰 남성은 키 185cm 정도의 체중 90kg 내외 리더 격으로 보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조금 더 작았지만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문신의 위치와 모양을 보니 조직 폭력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리는 이제 20m 정도였습니다. 이나연은 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남성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누가 말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나연은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으니까요. 키 168cm의 단정한 체격에 조용한 인상.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리더 격인 남성이 이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이들에게 이나연은 그저 또 다른 희생양으로 보였습니다. 이나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넘어진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무릎에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면서도 남성들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남성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나연의 등장을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이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리더가 손가락으로 이나연을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나연은 계속 다가갔습니다. 15m, 10m.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남성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술 냄새가 심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취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죠. 가장 작은 남성이 이나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약 170cm 정도의 키에 말랐지만 근육질인 체격이었어요.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뚜렷했습니다. 용의 머리 부분이 보였는데 조직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이나연은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이제 5m 정도였어요. 남성이 비죽 웃으며 말을 걸어왔지만 이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해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남성들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연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고리였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열쇠고리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숫자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이나연이 특임단에 있을 때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저녁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군번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들은 이나연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상한 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포위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나연은 조용히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왼쪽으로는 바위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파라솔과 의자들이 있었어요. 뒤쪽은 바다였고 앞쪽에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죠. 갑자기 이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자세히 보게 된 것이었어요. 용의 형태였는데 특별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나연이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문신이었어요. 3년 전
부산에서 벌어진 인질극 진압 작전에서 만났던 조직의 문신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그 조직은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대형 범죄 조직이었어요. 이나현과 동료들이 몇 달간 추적해서 결국 검거한 조직이었죠. 이나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멀리 검은색 SUV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량 번호판도 이상했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죠. 이나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인신매매나 납치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이나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깨를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나연에게 닿기 전에 이나연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7년간 몸에 밴 전투 감각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범죄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정의감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이나연이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나연의 몸이 움직이는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의 특수훈련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어요. 첫 번째 남성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뻗는 순간 이나연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남성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나연의 손목 꺾기 기술은 완벽했어요.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남성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2초는 이나연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첫 번째 남성을 제압한 상태에서 두 번째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동시에 3명이 이나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나연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운이 좋았던 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나연은 첫 번째 남성을 밀어내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오는 남성을 향해 낮게 몸을 숙였어요.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태클이었습니다. 남성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해변의 모래가 이나연에게는 유리했습니다. 발밑이 불안정한 지형에서는 균형 감각이 중요했는데 이나연은 이런 환경에서의 전투에 익숙했어요. 반면 상대방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래사장의 불안정함까지 더해져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남성이 옆에서 이나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나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이었어요. 남성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리더가 뒤에서 이나연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만큼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나연은 침착했습니다. 상대방의 체중과 속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를 제압할 계획이었어요. 리더가 이나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나연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리더의 거대한 몸이 모래사장에 쓰러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숨도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호흡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전투 중의 평정심을 되찾은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나현이 예상했던 대로 백업이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2대에서 남성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6명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나연은 빠르게 상황을 재평가했습니다. 상대방의 수가 늘어났고 이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여성과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여성은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순식간에 4명의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으니까요. 이나연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나연은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새로 온 남성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앞서 상대했던 4명과는 달랐어요. 더 조직적이고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짜 조직원들이 온 것 같았어요. 이나연은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라솔과 의자들, 그리고 바위들을 이용해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때 리더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나현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카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분증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특별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707 특임단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본 순간 상대방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조직원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고 조직범죄 소탕에 특화된 부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들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벌인 일이 있었고 이나현이 증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나현과 조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나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나현은 자신의 무기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장비는 없었어요. 오직 몸과 주변의 자연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7년간의 훈련이 그녀를 다양한 상황에 대비시켜 놓았으니까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체크했습니다. 서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있었고 세기는 보통 정도였어요. 모래를 이용한 시야 차단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양의 위치도 확인했어요.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상대방들의 눈을 부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했어요. 이나연은 발밑의 모래를 살짝 발로 파헤쳤습니다. 부드럽고 세밀한 모래였어요. 무기로 활용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때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과 회유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번줄을 다시 한번 만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 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것. 그것이 707 특임단의 사명이었고
이나연이 7년간 몸에 새겨온 신념이었어요. 조직원 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를 켰습니다. 짜릿한 전기 소리가 해변의 정적을 깼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이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했고 감각이 예리해졌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까지도 말이에요.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이나연은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앞에서 2명, 옆에서 2명, 그리고 뒤에서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완벽한 포위 공격이었죠. 하지만 이나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나연의 몸이 움직이는 순간 해변의 평온함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발밑의 모래를 세게 차올렸어요. 세밀한 모래가 바람을 타고 앞쪽 조직원 2명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두 사람이 눈을 가리며 잠시 시야를 잃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나연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측면에서 달려오는 조직원의 전기 충격기를 피하며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빠른 회전과 함께 상대방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전기 충격기를 떨어뜨렸어요. 이나연은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발로 차서 바다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무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다음 공격에 대비했어요. 뒤에서 오는 2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솔을 이용해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큰 파라솔을 잡고 회전시키며 뒤쪽 공격자들의 시선을 흐렸어요. 동시에 파라솔의 끝부분으로 한 명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직원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상대방들도 전문가였습니다. 초기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다시 조직적으로 공격해왔어요. 모래 공격을 당했던 2명이 눈을 깜빡이며 시야를 회복했고 이나연을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나연은 해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상대방들의 공격을 분산시켰어요. 바위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바위를 돌아서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1~2명씩만 상대하면 되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바위 왼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나연은 바위 표면을 이용해 몸을 지지하며 발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히 상대방의 가슴을 맞췄습니다. 조직원이 뒤로 넘어지며 모래사장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오른쪽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철봉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나연은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며 바위에서 떨어진 작은 돌을 집어 상대방의 손목을 향해 던졌습니다. 정확한 조준이었어요. 조직원이 철봉을 놓치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이나연은 바위 위로 올라가며 높이 차이를 이용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공격이 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명은 어깨를, 다른 한 명은 등을 가격했어요. 하지만 계속 수세에 몰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나연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상대방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의 움직임에서 약간의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컸어요. 발밑이 불안정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반면 이나연은 이런 환경에서의 전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공격 전략을 바꿨습니다. 수비 위주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한 것이죠. 바위에서 뛰어내리며 가장 가까운 조직원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 전환에 상대방이 당황했습니다. 연속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 무릎. 이나연의 온몸이 무기가 되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씩 제압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조직원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리더 격인 것 같았어요. 다른 조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까지 시도하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격투가 치열해졌습니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해변에 울렸어요.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고 파도 소리조차 묻힐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이나연은 상대방의 체력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구전으로 가져가면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거친 호흡을 내쉬며 잠시 긴장을 낮춘 순간이었어요. 이나연의 마지막 공격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리더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어요. 마침내 모든 조직원들이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연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추가 인원이 더 올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들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녀는 리더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지역 조폭이 아니라 더 큰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이나연은 즉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 했어요. 이나연은 제압된 조직원들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통화 기록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리더가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을 마주치며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더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우습게 봤던 여성이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나연은 그의 주머니에서 찾은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짜 신분증이었지만 제법 정교했어요. 하지만 707 특임단에서 수년간 위조 서류를 감별해온 경험으로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었어요. 목 뒤쪽, 팔뚝, 그리고 가슴팍에까지 이어진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었어요. 이나연이 3년 전 부산에서 마주했던 조직의 문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만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 형태였어요. 이것은 그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력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시 검거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죠. 이나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리더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이나연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할 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군번줄을 다시 꺼내 리더의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이 조직 범죄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포와 절망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나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해변의 다른 관광객들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았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테니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소령 이나연.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위협 행위와 조직폭력, 인신매매 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을 들은 조직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체념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리더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있었어요. 이나연은 조직원들의 소지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들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중요했습니다. 한 조직원의 휴대폰에서 오늘 오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목표물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성과 아이의 신상 정보, 숙소 위치, 일정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오늘만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이미 여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관광지를 이용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이나연은 즉시 이 정보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더 큰 조직을 해체해야 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도착할 것 같았어요. 이나연은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다행히 무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나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간인이 된 자신이 이런 사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도 아니고 특수부대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평범한 전역군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고한 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조직이 계속 활동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었어요. 7년간 몸에 밴 정의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들이 해변 주차장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타날 것이었어요. 이나연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장에 남아서 상황을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그녀는 한 번 더 제압된 조직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죠. 이나연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가 모래사장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정리했어요. 조직원들의 무기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들의 휴대폰과 신분증들을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증거 보전이 중요했거든요. 제압된 조직원들은 여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신음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이나연의 정확한 급소 공격 덕분에 과도한 상해 없이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순경이었는데
해변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명의 남성들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현장에 남아서 복잡한 조사를 받느니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CCTV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해변 입구 쪽에 하나, 매점 근처에 하나, 그리고 주차장 쪽에 2개 정도 보였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모두 녹화되었을 것이었어요. CCTV 영상이 공개되면 자신의 모습이 전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나연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자신들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 관광객이 경찰관에게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순식간에 여러 명의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다른 목격자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나연은 해변 뒤쪽의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어요. 경찰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을 찾기 시작할 것이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했어요.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나현이 의도했던 대로였어요. 무력화는 시켰지만 과도한 상해는 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성과 아이도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전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나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싫었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곧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추가 경찰력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형사팀도 출동한 것 같았어요. 조직폭력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죠. 이나연은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발견될 위험이 높아질 것이었어요. 그녀는 바위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해변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이나연은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우연히 들른 해변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고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했고 범죄자들을 응징했으니까요. 그것이 자신이 7년간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신념이었어요. 해변을 벗어나 도로로 나오니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마침 시내로 가는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나연은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해변을 바라봤어요. 경찰차들의 빨간 불빛이 석양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해변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이나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몇 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급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뉴스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전설의 707 특임단 소령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닐 것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자 이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론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나연은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도 곧 그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교훈이 모든 범죄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벌어진 일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한 여성의 압도적인 전투력. 30초 만에 4명을 제압하고 추가로 온 6명까지 혼자서 무력화시킨 놀라운 장면. 언론은 그녀를 미스터리 히어로라고 불렀고 경찰은 707 특임단 소령 이나연이라는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평범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조용한 오후. 그녀의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인터뷰 요청이 쌓여 있었지만 이나연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박수를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니까요.